어떤 도구들. 일단 직선의 기울기가 등장해요. 직선의 기울기.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직선이 등장해요. 너는 27페이지야 이거? 교재? 이거. 너 교재. 27페이지요. 거기 4번 문제, 4번 문제. 4번 4. 일단 도구를 좀 확인하면 너네가 배운 거 직선의 기울기가 등장을 해요. 그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이 나왔어. 뭐 해줘야 돼, 찬호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이 등장했어. 뭐 해줘야 돼? 막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준 거야. 그때 너네가 뭐 해줘야 돼? 오케이. 직각삼각형. 오케이, 좋아요. 직각삼각형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특수한 점들이 있겠죠, 분명히. 그걸 이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 해줘? 여기가 2대 1이다 이런 걸 사용하는 거겠죠? 그럼 그냥 2대 1, 2K, K 이렇게 둬도 되는데 너희한테 지금 뭐가 주어져 있지? 그러고 나서 AB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게 만약에 그 2K랑 K라고 뒀는데 여기가 지금 루트 5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K의 값을 알 수 있는 거죠. 뭘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길이는 찐으로 2고요. 실제로 2고요. 이 길이는 실제로 1이에요. 지금 이건 CD야. 루트로 잡았으니까 여기가 CD일 때 여기가 찐으로 길이가 2고 여기는 1입니다. 그럼 얘들아, 저 X축과 평행한 선분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너네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어? 이 X축과 평행한 선분의 길이 2다. 어떻게 이용해요? X좌표 설정입니다. 그냥 X좌표 설정. 여기를 T라고 잡으면 여기는 T 플러스 2. 그럼 여기 Y값의 차이가 1이다는 어떻게 이용하는 거야? 결국엔 X좌표를 설정하는 이유는 함수에다 대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함수에 대입해서 그 함수값의 차이가 1이다 해서 그러한 연립식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된다라는 거. 얘들아,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저런 직선도 있어가지고 내가 저런 직거래 해줬어. 그리고 나서 뭐가 보이지? 그 다음 조건으로? 그치, AP랑 AC가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AP랑 AC가 같을 때 저게 한 직선 위에 있습니다. 한 직선 위에 P, A, C 이렇게 주어져 있어. 얘들아, 같다라는 거에 조금 집중하지 말고 이 같다라는 게 결국엔 너희한테 비율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비율이 1대1이라는 거. 얘들아, 좌표평면에서 비율 주어져 있는 뭐 한다고? 비율 주어져 있으면 K, K 이런 식으로 둔다고. 근데 얘들아, 이거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잖아. 이렇게 비율이 주어졌을 때도 너네가 뭘 해주는 게 좋아요? 이런 직각삼각형을 그려주세요. 비율이 주어져 있을 때도, 선분의 길이비가 주어져 있을 때도 너네가 이런 직각삼각형을 그려줘.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이야 또? 1대 1. 여기 몇 대면? 1대 2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너네한테 PC의 길이 따위는 안 주어졌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길이를 그냥 T고 이 길이를 T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T라는 거니까 여기 X좌표를 뭐 또 K라고 설정해가지고 K 플러스 T라고 두나? 그런 거 아니다, 얘들아. 분명 어떠한 기준점이라는 게 너네한테 제시될 수가 있어요. 거의 높은 확률로 기준점이 제시가 돼요. 저렇게 여기 길이가 미지수라면 말이야. 그래서 너네한테 뭐가 주어져 있는 거야? PAC 중에서 P의 X좌표가 0이다가 주어져 있는 거죠. 왜냐면 P는 지금 어디 위의 점이야? Y축 위의 점이니까 X좌표가 0이에요. 그럼 여기에 X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T가 되는 거고 여기 X좌표는 2T가 되는 거예요. 인정이니? 오케이, 저런 식으로 X좌표를 내가 T로 표현을 했고요. 지금 이게 PAC야, PAC 설정을 했고요. 이걸 가지고 그럼 너네가 지금 A랑 C의 X좌표를 아는 거잖아. 근데 C와 D의 X좌표 차이가 얼마라는 것도 알아? 2라는 것도 아니까 그럼 C의 지금 X좌표가 2T였어. 좀 따로따로 보라는 거야. 그럼 여기 D의 X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야? 2T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4 맞니? 아니지. 2가 되는 거예요. 2. 이 차이가 2가 되는 거니까. 저렇게 너네가 X좌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한다고요? 대입해서 그 Y값의 차를 이용한다라는 거. 이런 과정으로 한번 풀어줘봐. 얘들아, 지금 그냥 간단하게 저번 시간 복습할 겸 도구들만 보고 좀 넘어갑시다.
좀 정리하고 37페이지요. 허나 다 없나? 그래서 된 친구들 보면 37페이지에 8번도 어떤 게 주어져 있는지 한번 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주어져 있죠. 마이너스 2라고. 그쵸?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주어져 있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그리고 이 위에 특수한 점 A와 B가 있어요. A와 B. 그럼 또 너네가 해줄 거? 이거. 맞지? 이거. 그리고 몇 대면? 1대2다 이렇게 쓰는 건데, 여기서는 너네한테 저 A, B의 길이가 안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 K라고 쓰고 여기를 2K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 직각삼각형을 만드시면.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떤 외부적인 기하적인 특징이 나왔다고. 너네한테 뭐가 주어져 있냐면 ADCB라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래요. 정사각형. 그래서 너네한테 여기가 수직이다라고 준 거라고. 수직이다 이렇게 준 거라고. 수직이다. 뭐 이렇게 상황상 이런 거. 얘들아, 그 너네한테 저번에 말했죠. 그 기울기, 그러니까 서로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면 너네가 사용할 건 두 개밖에 없어요.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좌표평면상에선 어떤 짓거리 해주면 좋다고? 이렇게 수직인 점을 지나고 축에 평행한 선을 좀 그어주시면 되게 좋아요. 근데 이미 그어져 있네. Y축, X축 그어져 있네. 너네가 직접 그을 때가 있고 이미 그어져 있네요. 그럼 너네가 이제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이러한 특수한 점에서 손의 발을 이렇게 내려줘봐. 여기서 내려줘봐. 그럼 어떤 삼각형들이 보여 너네 눈에? 닮은 삼각형들이에요. 닮은 삼각형들. 얘랑 닮았고요. 얘랑 닮았고요. 얘랑도 닮았고요. 다 닮았어요. 근데 닮은 걸 넘어서서 얘는 빗변의 길이까지 어때 현재? 같으니까 그냥 합동입니다. 합동. 합동이 되는 순간 모든 삼각형이 여기가 몇 대 몇이다? 2대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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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요. 다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K랑 2K였으니까 여기가 K이고 여기가 2K야. 좀 그림이 이상한데 여기도 K이고 여기도 K이고 여기도 2K야. 여기가 K이고 2K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저렇게 표현하고 나니까 진짜 뭐가 보이는 거야? 이제 기준점들이 보이네요. 여기에 X좌표가 얼마니까? 여기 X좌표 0이니까. 너네가 저기 좀 특수한 점들의 좌표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맞죠? 다 표현할 수 있게 돼요. 근데 K가 이미 사용됐었네. T라고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K가 이미 사용됐으니 여기를 T 따위로 2T, 2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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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T 이렇게. 근데 저렇게 설정을 하셨을 때 너네들 지금 너네가 구해야 되는 좌표가 어떤 좌표야? C랑 D의 좌표를 구할 이유는 없어 보여. 결국엔 좌표 설정에서 뭐 하는 게 목적이니까? 함수에 대입하는 게 목적이니까 A와 B의 좌표를 구하시는 게 맞겠죠? 맞죠? 지수함수에 대입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풀려갈 거고요. 정리되면 45페이지입니다. 너네 이번 수능이 22번 문제가 이거야.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풀었냐? 못 풀어. 일반적으로는 못 풀어. 존나 당황스럽다고. 그치?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지수로그 함수가 22번엔 아니겠지? 낼 만한 내용은 아니니까 22번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12번 보시면 1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네한테 지수함수 2개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서로 이제 밑이 역수관계이긴 한데 일단 밑이 같다라고 생각해도 좋아. 그럼 어떤 관계부터 파악하는 거야? 밑이 같은 지수함수 2개 이상 나오면 이동관계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평행이동관계일 순 없지 지금. 그래서 대칭이동관계일 수도 있어. 어떤 대칭이동관계야?
항등점으로 확인해 주면 좋긴 한데 얘는 그냥 딱 봐도 보이냐? 원점 대칭이라는 거? 두 지수함수가 원점 대칭이라는 거 보여요? 오케이. 근데 얘들아 원점 대칭이라고 해가지고 원점 대칭이라는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함수가 지금 원점 대칭 관계예요 라고 파악했다고 원점 대칭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뭐가 필요해? 그 원점 대칭을 이용하려면? 또 다른 원점 대칭 함수 또는 원점 대칭 도형이 필요한 거야. 근데 너네한테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죠.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근데 지금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이거든? x분의 1이라는 놈 점근선의 교점이 0,0이야. 그러니까 저 x분의 1도 원점 대칭이네? 저 두 지수함수도 원점 대칭이네? 그럼 원점 대칭을 이용하는 거겠다라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거겠죠. 맞아요? 그러면 너네 a와 b가 무슨 대칭이 되는 거야? 원점 대칭이 되는 거예요. 즉 두 점이 원점 대칭이라는 건 a와 b가 원점 대칭이라면 두 점을 이었을 때 어디를 지나? 원점을 지나. 그리고 이게 중점입니다. 원점 대칭이라면. 오케이? 어차피 너네가 이거 a 값을 구하는 거잖아 현재? 그럼 결국엔 너네가 좌표 설정해가지고 또 대입하는 거야. 그죠? 그런 느낌이죠? 그럼 얘들아 이거 지금 이렇게 내가 이어보니까 여기를 지나. 근데 야 그럼 이게 중점이니까 이것도 너네한테 비율이 1대1이라 주어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뭐 한다고? 직각삼각형 그리시라고요. 직각삼각형. 그래서 여기다가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리시면 이게 1대1이니까 여기도 1대1이라 해가지고 여기를 T라고 잡을 수도 있어. 그랬더니 기준점이 보이네요. 0,0이라는 여기 0. 그럼 B의 x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T. A의 x좌표는 T.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다고. 얘들아 선분의 길이비가 주어져 있다면 한 직선 위에 선분들의 길이비가 주어져 있다면 직각삼각형 그려가지고 좌표 설정 한번 생각해봐. 알겠죠? 그래서 너네한테 또 주어져 있는 게 AC랑 BC랑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AC랑 BC랑 이어보니까 이거 뭐가 그려지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 그려지네요.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너네가 할 행동이 뭐야? 수선의 발입니다. 수선의 발. 그래서 너네가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좀 내리시면 여기가 직각이 돼요. 그쵸? 근데 너네한테 지금 O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 했으니 너네들이 알 수 있는 건 직각이라고? 그럼 이게 기울기가 얼마다? 4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들아 기울기가 또 주어져 있네?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너네 또 직각삼각형 만들잖아. 그리고 그럼 뭐 하는 거야? 1대4를 이용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네들 여기의 길이가 현재 t니까 여기의 길이는 얼마? 4t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럼 너네들 지금 A 값을 구하는 건데 내가 구했어. t,4t라고 구했어. A의 좌표를 t,4t. 근데 이거를 내가 저기 지수함수에다 갖다 박는다고 해가지고 t 값이 나오지가 않죠. 미지수 A가 이미 있으니까. 근데 얘들아 완벽한 함수는요. 연립의 도구가 됩니다. 대입의 도구가 된다고요. 완벽한 함수. 완벽한 함수 뭐 있어? A를 지나는? y는 x분의 1이 있죠. 즉 y는 x분의 1에다가 이거를 갖다 박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럼 이 식이 완벽하고 얘가 한 문자니까 대입해주면 t의 값 나오는 거지. 그럼 a 좌표가 완벽해지는 거고 너네들이 그걸 이제 지수함수에 대입하시면 a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과정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얘들아.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그 16페이지, 16번이죠, 이제. 53페이지, 16번. 그 다음 53페이지, 16번도 한번 봐봐. 어떤지. 53페이지에 16번. 여기서도 현재 미시 같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땐 너네가, 저거는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 관계일 수도 있다. 근데 얘네가 심지어 지금 뭐니까?
역함수 관계니까 맞니? 역함수 관계죠. 그냥 딱 보자마자 그 뒷페이지 할 건 역함수 관계 아니야. 어쨌든 쟤네들이 지금 역함수 관계네. y는 x 대칭이네를 너네가 캐치할 거라고. 근데 얘들아 대칭성이 있다 해가지고 대칭성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뭐가 필요하다고? 또 다른 대칭성을 가진 함수가 필요하다고. 그런 게 누구야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즉 a와 b가 무슨 관계라는 거야? 두 점. 왜냐하면 대칭인 함수들 위에 동시에 있는 점이니까 a와 b가 이 두 개가 y는 x 대칭점이에요. 라는 거 너네가 체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 일단은 저렇게 뒀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 위에 또 A와 B가 이렇게 있어. 근데 너네한테 또 뭘 줬냐 하면 여기 C가 있나? 아 D. 또 뭘 줬냐 하면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몇 대면? 1대 2다를 줬어요. 또 선분위에서 뭐 해줘야 돼? 직각삼각형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심지어 X축이니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리고 여기를 K라고 좀 나와 있지만 그냥 너네가 임의로 좀 잡아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 K와 K 있냐? 없네요. 아 있네요. 자 T라 둡시다. T. 이 T와 T다 이렇게 둘 수 있다고. 맞지? 근데 얘들아 기울기도 주어져 있다고. 이 친구의 기울기가 얼마래? 마이너스 1이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1대 1인 거니까 여기가 2T고 여기는 3T다. 뭐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뭐 조건들을 쫙 봤는데 뭐야 대칭성 생각하면서 보시니까 이쪽도 그러면 이렇게 Y축이 있을 때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1대 2라면 여기도 1대 얼마야? 2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T라면 여기 또 2T가 된다. 그럼 이 기울기 마이너스니까 여기 거리 총 5T, 여기도 5T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잡고 나니까 너네가 기준점이 생겼지. 기준점이 여기가 Y축이니까 여기 X좌표가 0이야. 그럼 이렇게 설정하고 나면 여기 X좌표 얼마야? 2T야. 여긴 몇 T야? 3T야. 여긴 5T야. Y좌표도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 기준점 0이니까 0에서 얼마나 커졌어? 3T만큼. 0에서 3T만큼. 0에서 2T만큼. 그럼 좌표를 너네가 다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좌표를 설정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게 미지수기 때문에 지수함수에 대입해도 값은 못 구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너네한테 또 주어져 있는 거야? 원이라는 놈이 있어요. 원. 원도 대칭성을 갖는 놈이잖아. 엄청 중요한 놈이라고 원도. 근데 그 원이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면 굉장히 좋다고. 근데 그런 언급이 있어 없어? 원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라는 언급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못 사용할 거 아니야. 그냥 원이라는 놈이 그냥 a와 b 이걸 지난다가 끝이야. 이걸 지난다. 얘가 중심이 y는 x 위에 있어야 y는 x 기준으로 접었을 때 그 원이 확 포개질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나한테 그런 말이 없다고. 근데 A와 C를 지난다라고 돼 있죠. A와 C를 지난다. 근데 그게 뭐다? 지름이다. 지름하면 너네가 해줘야 되는 행동이 뭐지? 원의 지름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C 좌표 지름이다 라고 하면 이런 거 좀 하겠죠. 지름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도 이렇게 까주면 어떤 일이 발생해?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처럼 안 보이지. 이렇게 되겠어. 그럼 여기가 지금 원의 중심인데 얘들아, 원의 중심인데 이건 y는 x 위에 점일까 아닐까? y는 x 위에 점입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총 2t인데 그럼 여기 t잖아. 2t고 3t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야? t. 여기도 t, 여기도 t. 그렇죠? 그래서 원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럼 너네 C의 좌표도 표현을 하는 순간 어떻게 할 수 있어? 로그 AX에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A와 T에 관한 등식 2개 나와서 연립하시면 끝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운 것 중에 마지막이네. 71페이지에 24요. 오늘 일단 음료수나 좀 빨까? 자, 부상수 A와 K에 대하여 곡선 Y는 AX제곱 위에 X좌표가 양수인 점을 A라고 하는데 그걸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갑자기 또 로그 함수 나와. 근데 둘이 밑이 어때? 같아요. 얘들아, 밑이 같은 지수함수 로그 함수가 동시에 등장했어. 동일한 지수 로그 함수가 등장을 했어요. 그럼 너희들은요, 움직이는 게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게 나는 뭐 역함수 관계인지 먼저 보겠지.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 역함수 바로 보이지만 얘는 역함수 아니라는 게 바로 보이지. 근데 이 2개가 역함수가 아닐 때, 역함수 아닐 때 이야기야. 역함수가 아닐 때, 역함수 관계가 아닐 때. 그때는요, 예전에 이 둘 중 하나의 역함수를 구했습니다. 둘 중 하나의 역함수를 구했어요. 예전에는. 즉 지수함수의 역함수든 아니면 로그함수의 역함수든 둘 중 하나의 역함수를 구했다고. 근데 난 일반적으로 로그함수의 역함수를 많이 구했어요. 그럼 로그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지수함수가 몇 개야? 나한테? 2개지. 원래 있던 지수함수와 이 로그함수의 역함수인 지수함수 2개가 주어져 있지. 그 2개의 뭘 보냐 하면 두 함수의 이동 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동 관계. 즉 대칭 관계 또는 평행 이동 관계 이런 걸 파악한다고. 또는 이게 아니면 요새는 그냥 항등점을 가지고 대칭성 확인 정도 합니다. 항등점을 이용한 대칭성 확인 이 정도 하고 끝내요. 그냥 둘 중 하나면 나온다고. 그럼 얘들아, 위에 거 한번 해보자. 로그 함수의 역함수 한번 구해봐.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뭐가 돼? 자, 로그 함수의 역함수 지금 구할 거임. 이 첫 번째 방법 이용해 본다고 지금. 그럼 로그 함수의 역함수 구해보자.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요, y는 이거거든? 맞아? 그럼 얘랑 누구? 원래 주어져 있던 함수 y는 ax제곱. 둘의 이동관계를 파악하시라고. 어떤 대칭 이동관계는 아니네요. 얘를 기준으로 얘가 된다면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k만큼. y축으로는 플러스 k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얘들아. 그럼
그럼 이런 이동 관계를 이용해 주려면 뭐가 필요해? 매개체 같은 게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기울기가 얼마짜리? 얘들아, x축으로 마이너스 k, y축으로 플러스 k만큼 이동한 그 관계를 이용해 주려면 기울기가 얼마짜리인 직선이 필요해? 마이너스 1이요. 그럼 마이너스 1이 있어 지금?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어? 너네한테? 있어요. 그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해봐.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둘 중 하나의 역함수를 구해서 그 두 지수함수 또는 두 로그 함수의 이동 관계를 파악한다. 이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항등점을 이용해 가지고 대칭 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얘들아. 얘들아, 지금 a x제곱의 항등점은 몇 컴마 몇이야? 지수를 0으로 만든 x값 0, 그때 y값 1이고요. 로그 함수의 항등점은 얼마예요? 로그 함수의 항등점 k 플러스 1, 진수를 1로 만드는 x값. 그럼 그걸 넣었을 때 y값 얼마 돼? 마이너스 k가 돼요. 이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항등점이야. 얘네 둘이 이루는 기울기가 얼마면 둘은 대칭성이 있어? 얘네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면 그 두 함수는 대칭성을 가져?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루면 돼요. 이거는 뭐 나중에 또 먼 훗날 너희가 배우게 될 거니까 이쯤 할게. 저번에 많이 했으니까. 그럼 기울기 한번 구해보자. k 플러스 1에서 0을 빼면 k 플러스 1분의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지금 두 항등점을 이었더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똑같이 생긴 항등점, 이 점과 이 점 똑같이 생긴 모양, 그 점을 이었더니 기울기가 얼마가 된 거야? 마이너스 1 된 거야. 그럼 얘네 둘은 요 가운데 중점을 지나고 여기를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요. 기울기가 1은.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처음 알잖아. 이 둘의 뭐야? 중점이야. 기울기 얼마야? 1이야. 어쨌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방법으로 구하고요. 너네들 그리고 AP랑 BP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나와요. 너네한테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 너네들은 뭘 떠올리죠? 원을 떠올리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원을 떠올리는 것도. P라는 중심에서 A까지의 거리, B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네. 그럼 그런 원은 존나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그런 중심을 이으면 뭐가 되겠어? 직선이 됩니다. 직선. 좀 이해되면 좋겠는데? 직선이 되고요. 근데 저게 루트 2가 되는 특정 값, 루트 2가 되는 P는 오직 한 점뿐이다 라는 것. 한번 조건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 저것도. 이쯤 하면 이것만 파악하시면 그 다음 건 개 쉽습니다. 그냥. 진짜로요. 이 다음은 개 쉬워요. 됐죠? 저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됐어요. 이건 됐고 너네 이제 72페이지로 넘어갈까? 72페이지 72페이지 넘어가면 지수로그 잠시만 뭔 수술을 했어 쌤이 목요일날 수능날 아침까지 술을 먹고 술 취해가지고 그 술집 앞에 있는 학교 앞에서 애들한테 손 흔들어줬어요. 이렇게 잘 보고 오라고. 하여튼 수능 보러 간 애들한테. 근데 술 존나 취했어. 그날 한 오후 2시까지 먹다 들어왔어.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여자친구랑 싸웠어. 내가 화를 졸라 많이 냈거든? 왠진 모르겠어. 화를 내가 존나 많이 냈어. 그래서 지금 싸워서 아직까지 연락을 안 하고 있거든? 화해할까?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 내 여자친구가. 너도 그걸 모른다고. 술을 거의 한 14시간 넘게 먹으니까 왜 화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 오케이. 자. 근데 이건 기억나. 나 버리고 갔어.
내가 술 취해서 나 버리고 갔어.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화를 냈던 거 기억나는데 얼마나 심하게 화를 냈는지 기억이 안 나. 자, 별 얘기 다 한다. 야, 이따 공차 먹을까? 공차? 응? 공차 먹을까? 공차 먹자. 자, 내가 러셀에서 여기서 공차 제일 많이 시켜준 사람 아니냐? 맞지? 오케이, 좋아요. 자, 아이씨, 존나 힘드네 연애하기. 자, 봐봐, 72페이지입니다. 너네 72페이지 보시면 오늘 이제 지수로그 함수의 모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추론이거든 이제. 그래프 추론. 근데 이거를 좀 하려고요. 근데 너네 완전 기본도 좀 안 돼 있을 수 있으니까 얘기 한번 해보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그래프 개형과 미정계수의 의미. 뭐 별건 아니고요. 너네가 지수로그 함수를요 좀 잘 그렸으면 좋겠어요. 빠르게, 졸라 빠르게 잘 그렸으면 좋겠고, 걔네들이 이제 미정계수들이 막 붙어 있잖아. 걔네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 의미들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부터 한번 해보자. y는 p 곱하기 a에 mx 더하기 n제곱 더하기 q. 미정계수 풀로 잡았다. 자, 얘들아, 저 지수 함수를 내가 그리고 싶어요. 먼저 그리는 것부터 해보자. 그리는 거. 얘 어떻게 그려? 얘들아, 거의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이런 거 보면요, 그 개형 정도는요 너네가 한 10초 내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얼타면 안 된다고. 얘들아, 이거 그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뭐부터 확인할까요? 얘가 가지고 있는 존나 특수한 선이 하나 있잖아. 뭐? 점근선. y가 가질 수 없는 값. 얘가 지금 0이 될 수가 없어. p가 당연히 0이 아니니까,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0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y가 뭐를 못 가죠? q를 못 갖는 거야. 그래서 y 값이 못 갖는 값 q입니다. 그래서 점근선부터 너네가 그려주는 거예요. y는 q. 그리고 두 번째로 뭘 확인할까? 점근선을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p의 부호부터 확인을 합니다. p의 부호. p의 부호를 확인하는 이유가 있어. 얘들아, 지금 얘 이거 봐봐. 이거는 무조건 무슨 수야? 양수예요. 그럼 p가 만약에 양수면 얘는 무슨 수야? 양수야. 그럼 y 값은 q보다 어떤 거야? 큰 거야. p가 양수면. 그럼 y값, 가질 수 있는 y 값이 q보다 크다는 건 점근선에 어디에 그려진다는 거야? 위에 그려진다는 거예요. p가 어떨 때? 양수면. 그럼 p가 음수면 반대로 얘가 0보다 작으니까 y 값이 q보다 작은 거지. 그럼 점근선 어디 그려지는 거야? 아래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요, 이때 p의 부호를 확인해서 이거는 점근선의 위에 그려지는지 아래 그려지는지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p의 부호는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뭐 확인해? 너네가 맨날 하던 거. 밑 확인합니다. 밑. 그죠? 밑 뭔데 여기서? 밑 a라고 하면 조금 어지럽고 x의 개수가 1일 때 기준이거든. 그래서 a의 m제곱이 밑이에요, 얘들아. a의 m제곱이 밑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 너네 지수함수 중에서 2의 x제곱과 2의 2x제곱의 밑이 같은 거야? 밑이 같으면 모양이 똑같다는 건데 그럼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어? 못 겹쳐요. 그래서 얘는 밑이 2가 아니고요, 2의 제곱의 x제곱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밑이 4다. 그래서 이것도 밑이 a의 m제곱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너희들이 밑을 확인할 때 밑 어떻게 확인하면 얘가 1보다 크다와 0과 1 사이다 이거를 확인하잖아. 그래서 너네가 밑이 1보다 크면요 증가고요, 밑이 0과 1 사이면요 감소해요 이런다고. 맞아? 아니야. 뭐에 따라 달라? p의 부호에 따라 달라요. p의 부호가 음수면요 반대가 됩니다. 그냥 이 정도로 하세요. 아니면 너네가 궁금하면 점 찍어서 원래 그리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너희들 이거 그리는 과정이 이 순서라고요. 먼저 점근선 y는 q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p의 부호를 확인해서 p가 양수면 이 위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p가 음수면 아래쪽에 그려진다. 그리고 나서 뭘 확인한다? a의 m제곱이 0과 1 사이인지, a의 m제곱이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를 확인하세요. 그렇죠? 그럼 0과 1 사이, 위에서는 어떻게 그려진다고? 너네가 알고 있는 감소로 이렇게 그려져야겠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돼. 점근선이니까 뚫고 지나가잖아. 그럼 여기선 증가로 그려져서 이렇게 그려지고요. 근데 여기 p가 음수면 어떻게 된다고? 반대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돼? 감소가 되는 거야, 얘들아. 감소. 오케이? P가 함수일 땐 이렇게 되면 미실보다 크다고? 감소야. 그럼 감소라는 게 이거랑 이거 있는데 뭐겠어? 이게 점근선이니까 이렇게 돼야겠죠. 그럼 여기서는 증가로 그려지고 이게 점근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진다 정도로. 아니? 존나 빠르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존나 빠르게 그리세요. 알겠어요? 존나 빠르게, 존나 빠르게 그리세요. 알겠지? 자. 자, 얘들아, 그 다음에 너네가 이거 보면 이 미정계술이 갖고 있는 정보라는 게 있죠. 미정계술이 갖고 있는 정보. 뭐 Q라는 놈은 당연히 지금 점근선의 위에 그려지는지 아예 점근선을 결정하는 놈이고 Q는 너네가 알다시피. 그러면 P라는 건 점근선의 위에 그려지는지 아래 그려지는지를 결정해요. 가 끝이야.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니요. 얘는요. 두 개를 갖습니다. 두 개를 정보를. 첫 번째로는 이거 맞아요. 점근선의 위에 그려지는지 아래 그려지는지. 근데 이놈의 값은요. 이놈의 값은 X축으로의 평행이동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요. 저놈의 값은. 뭐 이런 거야. 봐봐. Y는 4 곱하기 2의 X제곱 이런 거 나오잖아. 맞지? 그럼 이거 부호가 양수니까 점근선 위에 그려진 거 맞다고. 그럼 여기 있는 4는 대체 뭔데? X축으로의 평행이동입니다. 그죠? 얘를 어디로 올릴 수 있으니까? 지수 자리에 올릴 수 있으니까. 2의 제곱이라서 2의 X 플러스 2제곱이죠. X축으로의 평행이동이네. 그럼 만약에 3이면 얘들아 3은 2의 몇 제곱이야? 로그 2의 3제곱. 맞지? 그렇게 해서 X축으로의 평행이동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저 앞에 P라는 놈은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부호는 점근선 위에 그려지는지 아래에 그려지는지 결정하고 값은 X축으로의 평행이동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얘들아 로그 함수는 더 좀 얘기가 쉬워지겠다. 로그 함수 Y는 이것도 좀 힘들어지는데. 이렇게 해보자. 오케이. 얘도 먼저 그리고 싶어. 얘를 그리고 싶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부터 확인하겠어, 얘들아? 점근선부터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점근선부터. 이 친구의 점근선은 뭐야? 진수가 뭐가 되게 하는? 진수가 뭐가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x값. 그래서 x는 얼마? 이거 0 되게 하는 x값은 마이너스 n분의 n이죠. 마이너스 n분의 n이다. 뭐 이런 거. 저거랑 똑같이 흘러갈 것 같아. 점근선 그렸어. 이런 식으로 너네가 점근선을 쫙 그렸다고. 마이너스 n분의 n이라고. 그래서 뭘 확인하겠어, 그 다음에? 부호를 확인할 겁니다. 부호를. 누구의 부호일까요? 라는 거죠. 누구의 부호일까요? P의 부호, 뭐의 부호일까? 너네가 나중에 한번 좀 시간 내서 해보시면 얘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이 P가 어디로 가냐 하면 X의 개수로 가요. M자리로. 역함수를 구해보시면. 저 상태에서 역함수를 한번 구해봐. 그럼 저 P가 이 로그 함수의 X의 개수로 간다고. 그걸 한번 확인해봐. 그럼 너희들이 여기서도 그 다음에 뭘 확인해야 되겠다? M의 부호를 확인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M값의 부호가 양수랑 음수일 때로 나뉠 것 같은데 그럼 얘는 이제 Y는 X 대칭이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냥 상식적으로. 너네가 나중에 뭐 증명은 너네가 해보시고 그럼 M값이 양수면 점근선에 어디 그려질까? 너네가 맨날 보던 거니까 오른쪽 그려져요. 점근선의 오른쪽. 그럼 M값이 음수면요? 점근선의 왼쪽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M의 부호를 확인하시면 점근선의 왼쪽에 그려지는지 오른쪽에 그려지는지를 결정합니다. M값의 부호가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뭐 확인하겠어? 마찬가지로 밑 확인하시면 돼요. 밑 얼마야 이거? A라고 하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좀 정의가 좀 그런데 이 로그의 밑은요. 이 X에 대한 1차식이고 앞에 개수가 1일 때 기준이야.
그럼 이 P라는 놈이 사라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들어갈 때 여기 위로 갈 수도 있고 여기 위로 갈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 위로 가면 X에 관한 몇 차식이 돼? P차식이 되는 거지. 1차식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P는 어디로 가야 돼? 미세 지수로 가야 돼요. 무슨 취급을 하면서? 역수 취급을 하면서. 그래서 이 친구의 밑은 뭐가 되냐 하면 A의 P분의 1제곱이 됩니다. A의 P분의 1제곱. 그럼 너네가 확인할 거 얘가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를 체크해서 또 그림을 그리겠지. 맞죠? 똑같으니까 한번. 그럼 이제 너네 여기서 이제 그리면 되겠다. 정근선 딱 그렸어. 로그 함수. 진수를 0으로 만든 x가 그렸어. 그리고 나서 뭐 확인한다고? m값의 부호 확인한다고요. m값이 양수면 어디? 오른쪽. 음수면 왼쪽. m값이 양수면 오른쪽. m값이 음수면 왼쪽. 이렇게 그려진다고. 맞아?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 확인해? 밑을 확인하는 거지. 그랬을 때 나누자. 밑이 이거 좀 머쓱하긴 한데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와 밑이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나눠보자. 그럼 얘들아 밑이 나보다 좀 잘하는 거 맞냐? 반대로 하자. 밑이 1보다 큰 경우와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 그럼 얘는 지금 정근선의 오른쪽에 그려지고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야 감소야? 증가로 그려져서 요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여기 m값이 양수고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로 그려져서 요렇게 그려져요. Right? 그리고 이번에 m값이 음수면 정근선의 왼쪽 그려진다고. 근데 이번에 밑이 1보다 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증가겠어? 감소겠어? 아까랑 똑같이. 반대가 되네요. 원래는 증가였는데 뭐가 되겠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감소로 그려지는데 감소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 당연히 이거겠죠. 정근선이 이 친구니까. 이쪽은 이렇게 그려져요. 증가로. 알겠죠? 밑이 0과 1 사이지만 m값이 음수라서 저렇게 된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도 P가 두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했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똑같은 역할을 하는 이 m값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하겠네요. 이 친구의 부호는 점근선의 왼쪽에 그려지는지 오른쪽에 그려지는지, 그리고 이 친구의 값은 뭐를 결정하겠어? 반대가 되니까 역함수라서 x와 y가 바뀌었잖아. 그럼 얘는 뭘 결정하겠어? y축으로의 평행이동 정보를 결정합니다. 이 친구의 값은 y축으로의 평행이동 정보를 결정한다. 가지고 있다. y축으로의 평행이동을. 그래서 너희들 y는 뭐 로그 2의 4x 이렇게 할까? 마이너스 4x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x의 개수가 마이너스 4잖아. 그럼 이 부호는 뭐를 결정하는 거야? 점근선의 왼쪽 오른쪽. 그럼 이 4라는 건 여기 있는 4는 y축으로의 평행이동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왜 그러면 진수를 너네가 4 곱하기 마이너스 x로 이렇게 쪼갤 수 있으니까 이 친구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로그 2의 4죠. 그러면서 2가 돼요. 그럼 이 그래프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이동시킨 거. 이 정도면 지수로그 함수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은 끝난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많이 아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이것만 좀 꼭 알고 계시고 바로바로 그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그릴 수 있으면. 그래서 너네들 거기 있는 거 쭉 한번 읽어보다가 쭉 읽어봐. 쭉 읽어보다가 너네가 가장 많이 나오는 새롭게 정의된 함수 중에서 상수함수와의 교점에 개수함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정근선이 메인인데 여기 이렇게 하자.
얘들아, 지금 fx가 저런 그림인데요. 저 방정식 fx는 t라는 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너네가 체크하고 싶어요. 당연히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저 t의 값에 따라서 바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실근의 개수, 얘들아 너네 방정식의 해가 아니라 그냥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만 궁금하면 너네들은 그래프로 해석을 합니다. 그죠? 그래프로. 그래서 y는 fx와 y는 t라는 상수함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돼요. 그럼 y는 t라는 상수함수는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보시면 2개였다가 3개였다가 뭐 4개 뭐 졸라 바뀌잖아. 어디서 바뀌어? 그것만 알면 돼. 극점이라고 불리는 점이죠. 극대값, 극소값 이런 점. 그리고 또 어디서 바뀌냐면 점근선에서 바뀌어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 불연속점입니다. 불연속점. 그래서 원래 불극불극, 불극불극 뭐 이렇습니다. 불극불극, 불연속, 극점. 근데 점근선도 한번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얘기가 너네 73페이지에 있는 가운데 저 박스 내용입니다. 박스 내용. 됐죠? 그래서 그것도 너네 그려보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a라는 지수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x축 위로. 그러면 그 함수는 극점도 있고 점근선도 있어. 저 절대값 2x제곱 마이너스 a라는 저 함수는 점근선도 있고 극점도 있어요. 극소점. 맞아?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려지면 이렇게 x축. 그럼 얘는 여기 무슨 점? 극소점도 있고요. 점근선도 있는 거죠. 그럼 저런 데서 저 상수, 그러니까 저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된다?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답니다. 생길 수도 있다.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얘들아. 의심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들. 오케이? 생긴다면 저 점에서 생긴다. 근데 저 점이라고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다. 정도로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 보면 쭉 한번 봐봐. 그래서 점근선과 극점. 근데 사실 불연속점도 있다라는 거. 불연속점도 있다. 불극, 불극, 불연속, 극점. 불극점, 불극점, 불극, 불극. 그래서 되신 분들은 75페이지 풀어보시면 되고요. 한 분들은 25, 26도 푸시면 되고요. 75페이지에 체화하기 풀고 뒤에 할 사람들은 하고 외우시자. (75페이지에) 체화하기 하고 뒤에 적용하기도 풀 수 있으면 풀어보고 이제 도전하기도 풀 수 있으면 풀고.
예제 1번 보시면 당연히 이렇게 그려져요, 얘들아. 당연히 절대값 fx는 이렇게 그려지고 y는 t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너네가 체크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너네가 ht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얼마 또는 얼마 또는 얼마야? ht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얼마 또는 얼마? y는 t와 만날 수 있는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면 0개, 1개, 2개, 0, 1, 2밖에 없죠. 근데 H4 더하기 H5가 3이 된대. 그럼 얼마랑 얼마밖에 없겠어? 1이랑 2밖에 없는 거죠. 1이랑 2. 1이랑 2. 그래서 너네가 케이스를 나누는 겁니다. H4가 1일 때와 H5가 2일 때. 돼, 안 돼? H4가 1이고 H4라는 건 T가 4니까 아래쪽에 있고 H5는 T가 위에 있는 거니까 위에 있고 얜 두 군데 얜 한 군데. 근데 여긴 0이야. 그러면 한 군데 두 군데 이게 가능하냐? 지금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H5가 1이고요 H4가 2다. 다 될 거예요. 그럼 H4, T는 4랑 만나는 점의 개수는 2개, T는 5랑 만나는 점의 개수는 1개니까 4는 A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요. 5는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너네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다 그려놓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 일단은 그려놔. 바로 이렇게 그리시라고. 둘 다 그려놔. 그리고 나서 어딘가 K에서 K 전에는 누구, K 이후엔 누구 이런 거겠지 뭘. 그지? 이런 거겠지. 근데 너네한테 봐봐. 0부터 7 사이에선 무조건 Y는 T랑 한 군데서 만난대. 너네가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 건 근데 이게 K는 언제부터냐? K 전에는 이거 오케이. 그럼 K 전에 어디 전에서는 얘가 봐봐. 이쪽은 그럼 무조건 그려진다는 거 아니야? 나중에도 이게 좀 중요한데 얘들아. 이 그래프가 K 미만일 때 그려지잖아. 그럼 거기서 이 친구는 무조건 그려지는 거 아니야? 이 친구? 이 그림은 무조건 그려진다는 거잖아 지금. K가 어디 있을지 모르겠다만 K가 어디 있을지 모르겠다만 어딘가 있더라도 이건 무조건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너 생각해봐. 이게 있어. 그럼 얘랑 이렇게 가면 몇 군데서 만나? 두 군데서 만나지. 두 군데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얘는 무조건 그려진다고. 그럼 여기 있는 이 모양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저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얘는 무조건 그려질 거니까. 근데 여기서 한 군데서 만나야 되는데 그럼 이 모양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봐봐. 5부터는 얘랑 안 만나. 그럼 한 군데서 만나려면 얘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여기가 K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맞겠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오케이. 한 군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사라진다는 거야. K 맞지? 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한 군데서 만나는 여기도 이제 사라져야지. 한 군데서 만나는 게 한 군데 7 전까지.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y 값이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된다는 거야. 0부터 한 군데서 만나는 거니까. 즉 이 k 미만 쪽에 있는 저 함수의 x에다가 k를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리고 여기도 아는 거죠. 이 함수 여기 x에 k 넣으면 y 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5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겠죠? 그럼 너네 지금 모르는 문자 몇 개? 2개. 등식 몇 개? 2개니까 연립하시면 a 값, k 값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그래서 얘들아 항상 이런 추론을 할 때는요. 너네가 아는 것 일단 그리는 거예요.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그걸 우선으로 너네가 추론을 해나가는 겁니다. 분명히
이쪽은 그려질 거니까. 처음 무조건 그려지는데 저기서 계속 한 군데서 만나야 된다고? 그럼 이쪽에 그림이 그려지면 안 되겠네. 그렇게 추론을 해 나가는 거예요, 얘들아. 항상 아는 거에서 추론을 출발한다. 그럼 너네들 이제 78페이지에 25, 26까지만 하고 쉬자. 25까지만 하고 쉬자. 25까지만. 시간에도 저거 하고 넘어갈 거니까. 글을 잘 읽어야 돼. ft와 gt 중 크지 않은 값을 ht라는 함수로 했다고 했습니다. ft라는 건 fx의 t에서의 함수값, gt라는 건 gx의 x는 t에서의 함수값이야. 얘가 fx, 얘가 gx. 일단 HT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얘들아? HT는 T에서 이런 데서 봤을 때 작은 값이라고 했으니까 이 점이 찍히는 거예요. 이게 HT라고. 작은 값. 그럼 사실은 결국엔 HT라는 함수는 두 함수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함수.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얘가 바로 HT라는 함수예요. 의미 자체가 얘들아. 생각해봐. x는 t에서의 y 값이 바로 얘가 gt, 얘가 ft란 말이야. 그 중에 작은 값이 ht라고 했으니까 이 작은 이 값이 바로 ht가 되는 거고, 다른 점에서도 확인해 보면 이 값이 h가 되고, 아래쪽의 함수를 따라 그리시면 되겠죠. 따라 그리시면. 그럼 저 ht라는 함수가 y 값이 뭐가 되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실수 t의 개수는 5개이다. t의 값이 이거 아니다. 알겠지? 이거 아니야. t는 x야. x 알겠지? x. 얘들아, x. 이 문제가 그래. x야. 그럼 여기 x가 x, t 값 딱 갔을 때 여긴 3보다 다 큰 수야. 3보다 다 큰 수였다가 어느 순간 뭐 4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모르겠어. 여긴 모르겠다고. 얘들아, 모르는 부분은 너네가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이쪽으로 t가 넘어왔을 때 일단 y 값이 3이 되게 하는 t의 값 일단 하나 찾았어요. y 값이 3 되게 하는 t의 값. 그 다음에 얘가 쭉 가서 1 위로 있으니까 언젠간 얘가 y 값이 2가 되게 하는 t의 값도 존재하겠죠. 근데 이런 t의 값이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 5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총 몇 개가 만들어져야 돼? 3개가 더 만들어져야 된다. 여기 3개. 그럼 이게 연속적이니까 y 값 3을 넘어서 y가, 이거 이제 좀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y 값이 얼마가 되는? 4가 되는 t의 값, 4가 되는, t의 값 한 개 더.
그럼 5가 되는 t의 값도 하나 더. 이렇게 그려지면 총 몇 개씩 있는 거야? 2개씩. 그럼 총 몇 개야 여기서? 4개. 그래서 여기 몇 개? 6개. 5개여야 된대. 한 개면 돼요. 어디겠어? 5가 여기 써야겠구나. 그래야 총 몇 개가 되겠다? 5개가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가 t4다. 그래서 가장 이 꼭대기에 있는 이 y값 여기가 얼마다? 5다라는 사실을 너네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들아 원래 이런 새로운 변수로 정의된 함수 이런 게 나오면요 직접 너네가 움직여가면서 확인하는 거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얘들아 어떤 게 나올지 모르거든. 사실 존나 고여있는 게 많긴 해. 함수들이 새롭게 정의된 함수 고여있는 게 많긴 한데 어떤 게 나올지 진짜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면서 확인해 가는 게 되게 막 수학적이지 않은 것 같고 존나 막 찐다 같잖아. 응? 누구는 막 쟤는 그냥 암산으로 풀 것 같잖아. 아니 머릿속으로 다 하는 거야. 안 읽냐? 그냥 딱 나오냐 바로? 하지만 그냥 평균 1등급 오케이? 평균적인 1등급들은 다 해봅니다. 어떤 새로운 함수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한번 직접 움직여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변수를 바꿔가면서 확인하는 습관을 좀 들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처럼. 알겠죠? 어딘가 K에서 끊겨서 저 둘 중 하나의 함수가 그려지는 상황이에요. 둘 중 하나가 K의 좌측에서는 이 흰색 그림, K의 우측부터는 저 파란색 그림이 그려져요. 저렇게 바로 그릴 수 있으면 좋겠고 한 좌표 평면에 그리진 않았어. 이게 상황이 정말 달라서. 얘가 이렇게 있을 때와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한 좌표 평면에 그리지 않고 따로따로 그렸습니다. 현재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그렸는데 이제 저 친구랑 y는 t라는 상수함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ht. 근데 그 ht가 3인 케이스가 있어요. 가 가족건이야. 그 ht가 3인 경우가 있어요. 그게 가족건이야. 근데 정말 확실한 건 이거는 그려져요. 여기서 이거는 그려져요. 얘도 이거는 그려져요. 근데 4전까지 몇 군데서? 3군데서 만난다는 거야 지금 4전까지. 근데 양 끝에 여기서 한 개씩 만난다고. 그럼 뭐가 있어줘야 돼? 가운데 한 군데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이 그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K라는 놈이 이런 쪽에 있으면 돼, 안 돼? K라는 놈이. 그럼 안 되지. 그럼 이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그럼 무조건 한 군데서, 두 군데서만 만나는데. 즉 K라는 놈은 이거 이후로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후로. 맞지? 이 그림이 있어줘야만 세 군데서 만날 수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없으면 두 군데서만 만나니까. 그래서 K라는 건 지금 여기 있는 이게 지금 이건 X절편도 구할 수 있거든. 2라고. K는 2보다는 일단 커야 돼요. 그래야 이 그림이 그려져서 세 군데서 만나니까. 근데 4 직전까지 세 군데서 만나야 된다는 거야. 지금 가족건이. 4 직전까지 세 군데서 만나야 된다. 4 직전까지. 그럼 내가 이 그림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4 그러니까 둘 여기서는 하나 해가지고 총 3개. 맞아? T가 올라가면 하나 둘 셋 하다가 딱 됐는데 여기 직전까지도 세 군데서 만나야 된다고. 그럼 이쪽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쪽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여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은 알지 지금? 근데 이 직전까지 그럼 K라는 게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 이후로는 두 군데서 만나는데 세 군데가 안 되잖아. 여기 직전까지 세 군데가 된다니까. 그치?
그럼 여기 이것까지는 무조건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K라는 건 여기 붙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네요. K라는 건 여기까지 무조건 그려져야 된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가능한 케이스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얘들아. 딱 진짜 K에서 얘 Y 값이 4인 경우, 이게 지금 좀 안 지키지. 이렇게 되는 경우와, 두 번째, 이건 이제 지울게. 결정됐으니까. 두 번째로는 저기 있는 저 친구가, 절대값 저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서 K에서 4를 넘어가는 이런 그림. 그래도 어때? 이렇게 그려지면 셋 여기 마지막 그치가 셋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케이스가 졸라 많아 보이지만 이렇게 두 가지예요. 가족권을 만족하는 케이스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여기까지 인정해? 인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터? 1부터 가능해요. 1부터 세 군데서 만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지금 1 이게 1이라 하자. 1보다 작은 데서는 두 군데서만 만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다가 1부터 세 군데니까 얘 K에서 이 Y 값이 얼마인 거야?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 파란색 그래프는 여기 1에서 1에서 이 Y 값 K에서 이 Y 값이 1이어야 된다. 이 그림이면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K에서 이 Y 값이 얼마면 된다? 1이면 된다. K에서 여기가 지금 K니까 K에서 이 Y 값이 1이면 된다. 이렇게 되겠네. 이 두 개가 바로 현재 가족권을 만족시키는 놈입니다. 그럼 이제 나조건만 체크하면 되겠죠? 나조건에서 어때? 저 함수랑 Y는 T랑 한 군데서 만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 얘는 있네. 그럼 얘는 X죠. 얘는 한 군데서 만나는 경우가 있네. X죠. 즉 이것만 된다. 이게 옳다. 얘는 모순이다. 이런 거지. 그럼 딱 결정된 거야. 이 지수함수, 절대값 지수함수의 K에서의 Y값은 4고요. 이 함수의 K에서의 Y값은 1이에요. 근데 이 파란색 그래프는 현재 식이 완벽하지 않네. 오케이. 근데 이 절대값 지수함수는 완벽하잖아. 그러니까 언제 Y값이 4가 되는지 너네가 알고 있죠. 언제 Y값 4가 돼? 지금 저 절대값 함수 X에 얼마 넣으면 4가 돼? 3 넣으면 4가 돼. 그래서 K가 3이네요. 그럼 이게 결정돼 버렸네. 그럼 나는 이 파란색이 3,1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대입하시면 A값 나옵니다. 별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얘들아, 알고 있는 걸 기준으로 분명히 그려졌을 때 양 끝부분은 거의 대부분 알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아는 경우도 있어요. 몰라요. 오케이? 너네가 아는 것 위주로 그래프를 추론해 나간다. 미정계수가 있는 함수의 개형 추론은요, 이렇게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럼 28번은 너네가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냥 저거는 또 넣어두자. 28번. 그럼 얘들아 32번 해봐. 그러니까 91페이지입니다. 이제 이게 뭐 지수로그 함수의 마지막이죠. 91페이지 32번 엔제 도전하기에 91페이지에 32번 보시면 계속 어떤 도구들이 막 나온다. 32번 보시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L1 기울기 주었으니까 할 짓 있고, 그 다음에 미시 같은 지수함수 두 개 나왔으니까 너네가 관계 파악하고 이동관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네? 그런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이 등장했네? 끝난 거지 뭘. 이 친구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데 이 A와 B라는 점은 평행이동 관계의 두 함수 위의 점이야. 그런데 그 평행이동이 1과 3이야. 완전 나이스한 거죠.
이 진짜 이 거리가 1이고 진짜 1이고 진짜 3이라는 사실을 너네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이걸 얘들아 너네가 t-1이라고 x좌표 설정하고, 그러니까 t랑 t 플러스 1이라 x좌표 설정하고 저 함수에다가 대입하는 건 약간 바보 같은 짓이다. 알겠지? 그러면 안 나와. 연립이 돌아 당연히.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번엔 CD라는 놈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CD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AB의 길이랑 CD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 야, 기울기가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너네가 할 짓도 있잖아. 여기 C랑 여기 D라고 하면 여기가 선의 발 까서 1대 2다. 뭐 이런 거죠. 비율이 K, 2K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저게 1대 잘못 썼는데 1대 2다. 오케이? 근데 너네한테 저 길이 B가 주어져 있고 나는 지금 이 AB의 길이를 정확히 알 수 있으니 저게 찐 거리가 1과 3이니까 AB의 길이는 루트 10이죠. 그럼 CD의 길이는 루트 5가 되는 거고, 야, 기울기도 알고 이 길이가 루트 5라 주어져 있네? 그럼 이 길이는 진짜 2와 1이 되는 거죠. 찐 거리가. 저거는 이제 너네가 연립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t 플러스 2라고 두고 이걸 지나는 함수에다가 각각 대입을 하는 거죠. 2의 x제곱과 2의 x-1제곱 빼기 3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그 y값의 차이가 얼마다? 1이다를 이용하면 C와 D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C의 좌표만 구하면 사실 끝나는 거야? 맞아. 그 다음 과정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C의 좌표를 알아요. A, B의 길이 알잖아. 얘들아, 그럼 너네 이거 일단 머릿속으로 봐봐. 머릿속으로 C의 좌표는 구할 수 있어, 현재?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넣어서 T랑 T 플러스 2 해가지고 여기 지나는 함수에다 대입해가지고 정리하시면 T의 값, 이 좌표 구할 수 있어? 구했어? 근데 그 다음에 너네가 구하고 싶은 게 이 ABC의 넓이입니다. ABC의 넓이. 그러면 이게 지금 너네 생각으로 여기가 루트 10이고 찐 거리가, 그럼 나는 밑변을 루트 10으로 잡았으니까 여기 높이만 알면 끝나는 거네. 그럼 나 이 좌표 정확히 알잖아. 그럼 이 거리만 구하면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근데 그걸 사용하려면 이 직선 완벽히 알아야 돼. 근데 내가 아는 건 진짜 기울기뿐이야. 그러니까 놓치고 있는 조건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A, B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거나. 어딘가 놓치고 있는, 오케이. 쟤네 둘이 X축,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그래? 난 몰랐는데. 자, 근데 쟤네 두 개가 X축 위의 점에서 만난다라는 조건으로 뭔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선 사실은 안 보이지만 그냥 내 합리적인 의심은 얘들아, 내 합리적인 의심은 C와 D의 Y좌표가 2배 관계일 거예요. 나도 이거 안 풀어봤거든 사실. 근데 C와 D의 관계가 Y좌표가 2배일 것 같습니다. 느낌상. 맞냐? 그래야만 너네가 저 X절편을 구할 수가 있거든. 이 y값과 이 y값이 2배야.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아가지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져요. 근데 잠깐만 내 병신인가? 이렇게 풀 필요도 없잖아. 사실 그냥 C와 D의 좌표를 알잖아. 그러니까 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저거 x절편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저거 됐다.
말 없다. 미안. 자, 그러니까 좀 풀어야 돼. 자, 됐습니다. 됐고요. 너희들 이거 몇 개만 좀 하고 부출이랑 뭐 담아놨거든. 아까 준 거. 이거 나랑 몇 개만 하고 또 워크북으로 드릴게요. 해설지랑 같이. 이거에서 뭘 좀 하고 싶냐면 뭐를 좀 하고 싶냐면 다른 건 너네가 꼭 한번 다시 풀어보든가 하시고, 그러니까 나랑 얘기만 하면서 넘어가자. 좀 중요한 것들만 하고. 얘들아 1번 보시면 일단 기울기가 2인 직선 주어져 있죠? 여기 다 기출문항이야. 그래서 나중에 뭐 많이 볼 거고 지금부터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보시면 기울기가 2라고 주어져 있어요. 할 수 있는지 직각삼각형 해가지고 정리하세요. 이건 그리고 교재 있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너네 또 수직이 보이네. 수직이 뭐 해주면 좋아? A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선 그어봐. 2번에 점 A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선 한번 쫙 그어봐. 그럼 또 닮은 직각삼각형 2개 보여? 근데 그게 닮음을 넘어서서 합동이죠. 그럼 그걸로 너네가 좌표를 표현하셔서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합동이니까요. 맞죠? 그 짧은 변의 길이가 높이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너네가 캐치할 수 있을 거야. 그걸 그리시면. 안 그리면 잘 안 보입니다, 얘들아.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엔 좀 쉬운 문제들은 빨리빨리 넘어가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쟤네 두 개가 원점 대칭이거든. 원점 대칭. 근데 원점 대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원점 대칭이라는 걸 이용하는 건 아닌 거야. 원점 대칭인 또 다른 함수 또는 또 다른 도형이 없다고. 그럼 원점 대칭 관계를 이용해서 뭘 설정하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닐 거라고. 근데 너네한테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라는 조건이 보입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건 두 x좌표의 차이예요. 두 x좌표의 차이가 4라는 얘기니까 좌표 설정이겠죠? t랑 t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 너네 4번도 봐봐. 4번에 일단 직선 x는 k와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이니까 그냥 대입해서 y값 빼면 그게 그냥 차예요, 얘들아. 근데 누가 위에 있는지 알아 몰라? k를 넣었을 때 누가 위에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면 그냥 아무거나 해서 아무거나 뺀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세요. 길이라는 건 항상. 알겠지? 그래서 그 절대값을 풀 때는 어떻게 해주면 돼? 그 절대값이 2라는 얘기니까 절대값 풀면서 뿔마 2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도 그냥 좀 보면 좋겠는 게 두 로그 함수가 무슨 관계야? 지금 주어진 두 로그 함수가 4번에 점대칭 관계입니다. 점대칭 관계. 그런 게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몇 컴마 몇 점대칭인데요? 항등점으로 확인해. 앞에 있는 놈 항등점 1,0, 뒤에 있는 놈 7,0. 평균은 4,0, 4,0 점대칭이에요. 라고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5번은 또 직선의 기울기 나와 있고 또 뭐 만나는 점 저게 또 루트이고 길이가 뭐 그런 거지 뭘. 그런 거야. 그럼 6번은 얘들아 6번은 한번 쭉 읽어봐봐. 쭉 읽어봐가지고 와 근데 저 m값이 두 로그 함수의 교점도 아니야 이게. 그냥 한 로그 함수 위에 두 점을 이은 저 선분의 중점이 저 함수 위의 점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얘들아 저 두 로그 함수는 어때? 식이 완벽하지. 그치? 식이 완벽하지. 식이 완벽하니까 너네가 분명히 좌표를 미지수로 설정할 거라고. 근데 6번을 보시면 현재 AB의 중점이 M 이랬잖아. AB의 중점이 M이잖아. 얘들아 그게 1대1 내분점이라고요. 비율이 주어져 있는 거라고. 6번. 그럼 어떻게 해? 직각삼각형 그려.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알지? 아까 더 어려운 문제들 풀었으니까. 지금 6번에 AB의 중점이 M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 중점 따위들이 얘들아
1대1 내분점 1대1이라는 거야. 비율이 주어져 있다는 거야. 그럼 뭐 하냐고. 아이 직각삼각형 그리시라고. 1대1, 1대2 이렇게 하시라고. 그럼 이걸 t라고 두면 얘도 t가 되는 거고 여기 딱 점 1이라고 주어져 있네. 맞니? 그럼 여기서 얘는 t 플러스 1 플러스 t 얘는 1 플러스 2t 좌표 설정했으니까 함수에다가 갖다 박는 거겠죠. 대입. 저렇게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너네가 y를 어떻게 설정하게 되는 거고 이게 또 1대2라는 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설정하고 결국엔 저 m이라는 식이 t에 관한 하나로 표현이 되면 그냥 저 완벽한 로그 함수에다가 대입해가지고 t의 값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네, 됐고요. 7번 봐봐. 7번. 아이고. 7번도 간단하게 얘기하자. 두 로그 함수 나왔어요. 7번 두 로그 함수 나왔는데 밑이 어때요? 2로 동일해요. 그럼 이동관계가 있을 거라고. 어떤 이동관계 있어? 진수, 그러니까 y축으로 이 평행이동을 했죠? 로그 2x에서 진수를 쪼개봐. 한 놈은 로그 2의 x 더하기 1이고 한 놈은 로그 2의 x 더하기 2야. 그럼 둘은 어떤 관계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관계야. 그럼 그걸 이용하려면 매개체가 필요하다고요. 평행이동 관계를 이용하려면. 아니 뭐 이런 거지. 얘네 두 개가 이렇게 1만큼 위로 올라갔어. 얘가 1만큼 위로 올라갔어.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고. 뭐가 필요해? y축과 평행한 어떤 선이 필요하겠지. 이렇게 그어지는 순간 이 길이가 얼마니까? 1이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너네한테 지금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과 그 위에 점 사이의 거리가 주어져 있어요. 기울기 주어지는 순간 너네가 비율 맞춰가지고 정리하고 피타고라스 돌리시면 좌표 설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입이에요. 별 내용 아니죠. 그 다음 8번이 은근히 좀 까다롭습니다. 얘들아. 8번이 8번이 왜 까다롭냐면 일단은 너네한테 안 줬어요. 그냥 저렇게 점들로 싹 다다다다닥 뭔가 준 게 없다고. 그치? 근데 어차피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너네가 x좌표를 미지수로 그럼 설정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하는 거겠지 당연히. 그지 않니? 그럼 너네가 저 CD를 이은 저 직선의 x좌표가 t라고 해봐. 어쨌든 x좌표 설정해가지고 뭐 연립해가지고 문제 풀어가는 거 맞잖아. 그렇게 풀었잖아. 그럼 C와 D라고 해가지고 여기 x좌표 t라고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x좌표가 t니까 두 함수에 넣었을 때 그 y값 차이가 나올 거고. 그럼 여기 t를 넣은 값과 여기 이제 a가 있는 거거든. 그럼 이 y좌표가 t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면서 이 a의 그런 y좌표랑 똑같은 거네 하면서 x좌표도 t로 표현하면서 다시 이거를 저 함수에 대입해서 b의 y좌표 구하면서 ab의 2배가 cd다. 아이고 ab가 cd의 2배다. 이렇게 식을 쓰시면 얘들아 문자가 뭐밖에 없겠어? t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t의 값 나올 거라고. 어쨌든 그냥 내가 멀리 봤을 때 뭐야 문자 한 개고 등식 되네 그거라고. 계산은 귀찮지만 분명히 될 것 같다는 확신은 얻습니다. 그래서 그냥 풀어가시면 되는데 뭐 그 방법은 됐다. 나중에 배우세요. 그거 뭐야 저 내가 너네한테 안 알려줘가지고 방법은 나중에 해. 니네가 정근선 그거 가지고 이지랄 해가지고 함수값 그 B 있어. 그 니네가 해. 그건 나중에 진짜 언젠간 배울 거야. 저 유명한 놈이라. 알겠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방법으로 풀어보시고 9번 보시면 어때? 9번은 너네한테 뭐야 그냥 원만 나와요. 지수함수랑. 근데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원의 지름이 PQ란 말이야. 원의 지름이 PQ야. 그리고 중심이 어디 위에 있대? X축 위에 있대. 지름이 PQ고 X축 위에 있대. 지름이 PQ고 이게 X축 위에 중점이 있다는 얘긴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거 제발 저 비율도 뭐라고? 원이 나왔을 때 1대1이라고. 1대1이야. 1대1. 1대1 이렇게 준 거라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려. 그럼 이것도 1대1이야. 근데 기준점이 생겨버리죠. 이번엔 X좌표의 기준점이 아니라 Y좌표의 기준점이 있네요. 0. 이게 Y는 0이잖아. 그럼 이거랑 이거 같대. 부호가 어떤 거야? 다른 거겠죠. 아, 그래서 P와 Q의 Y좌표의 부호가 다르다. 임을 이용할 겁니다, 너희들은. 비율이 나온다면 얘들아 직각삼각형 좀 그려줘. 그리고 기준점이 있는지를 한번 꼭 확인을 해줘. 아, 그리면 1대1이구만. 아, 그러면 이게 0인데. 그럼 얘가 부호가 다른 놈들이네, Y좌표 부호가. 근데 저건 로그 함수 위의 점이잖아. 로그 함수가 로그 A의 X란 말이야. 로그 함수가 로그 A의 X야. 근데 이 친구의 부호가 달라. Y값의 부호가. 그럼 로그 함수 Y값 부호가 다르다는 건 진수가 무슨 관계라는 거야? 역수 관계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 X좌표가 A가 있냐? 여기에 X좌표가 K라면 여기가 K라면 여기는 K분의 1이다. 역수관계여야 Y값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설정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지, 완벽한 함수는, 식이 완벽한 함수는 대입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말도. 그 다음에 10번은 사실 잘못 넣긴 했는데 니네가 알아서 하시고, 10번은 그냥 이런 얘기입니다. 교점 구하래요. 교점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겠죠? 교점 구한다고 같다라고 들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식이 돼? 방정식이 되지 얘들아. 근데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가 아니라 방정식의 해의 상태를 맞추시오 이런 거야. 맞아? 방정식의 해의 상태. 그 해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하는 미정계수를 구하시오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너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나 방정식의 해의 상태를 만족하는 미정계수를 구하시오 하시면 그래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프로. 알겠죠? 그래프로 해석을 하세요. 뭐 저쯤 얘기하면 충분히 할 것 같고. 그 다음 뭐 12, 13도 한번 해보시고 13, 14는 이제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네요. 역함수 13, 14 역함수 하면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아까 역함수 하면 두 가지가 있다. 서로 역함수 관계가 아니라면 한 놈의 역함수를 구해서 이동관계를 파악한다. 또는 바로 항등점으로 대칭관계가 있는지 확인한다. 둘 중 하나일 거라고요. 그걸 너네가 한번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네, 뭐 됐고. 아니다, 저 16번도 됐고. 18번이요. 18번 하고 20번만 얘기하고 끝내자. 16번. 아니다. 자, 18번이요. 18번. 18번은 이제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8번 문제 보시면 2의 x제곱이라는 놈이 있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직선에. 맞죠? 18번에 곡선 y는 2의 x제곱과 갑자기 그 위에 두 점 AN, PN. 그 직선의 기울기가 3. 기울기 3 나왔으니까 너네가 할 거 삼각형. 맞지? 삼각형 그리고. 그 다음에 AN, BN. 그 거리가 또 주어져 있어요. 미지수긴 하지만 N 루트 10이라고. 그럼 너네가 X좌표와 Y좌표 N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 상황 자체가 이런 거니까. 기울기가 3이니까
1대 3. 근데 여기가 n 루트 10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1대 3대 루트 10이니까 n 3n n 루트 10. 그래서 여기 차이가 n, 여기가 3n이다 이렇게 될 거야. 표현을 한다면 말이야. 맞지?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근데 갑자기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an과 bn을 지나는 원이 있대요. 느낌 싸한데 갑자기 곡선 y는 로그 2x도 나오잖아. 역함수가 등장해버리네. 기울기가 1인 y는 x가 나오고 y는 x 나오고 그 중심이 그 위에 있는 원과 로그 2x도 나오네. 아씨 뭐겠어, 그냥 역함수 얘기했죠. 그렇게 한번 풀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네 이게 좀 그건데, 너네가 일반화를 시키셔서 xn을 구할 수도 있는데 xn을 n에 관한 식으로 구해가지고 너네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x1, x2, x3잖아. 이걸 일반화 시킨 다음에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1 넣어서 x1 구하고 2 넣어서 x2 구하고 3 넣어서 x3 구하고 이럴 수도 있거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도 없어요. 그냥 어차피 x1, x2, x3 구하는 거잖아.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세 가지만 해보세요, 그냥. 지금 아까 이 길이가 n이랑 3n이랬잖아. 그럼 n이 1이면 이 길이 얼마야? 1. 여기 3. n이 2일 땐 여기 2, 여기 6. n이 3이면 3, 9. 이 세 가지 그냥 해보시라고. 일반화 시킬 필요 없다고요. xn을 직접 n에 관한 식으로 존나 복잡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1, 2, 3을 넣어도 되지만 그게 좀 힘들 것 같다면, 어차피 구하고자 하는 게 x1, x2, x3밖에 없다면 그냥 n이 1일 때 케이스, n이 2일 때 케이스, 3일 때 케이스 구해가지고 각각 귀찮지만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마지막 20번입니다. 20번은 너네가 한번 해볼래? 20번? 둘은 분명 역함수 관계는 아니에요, 현재. 하지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입니다. 20번은 서로 역함수 관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 그냥? 하지만 밑이 다르네. 아씨. 한 놈의 밑은 a의 2분의 1제곱 루트 a고 한 놈의 밑은 a네. 아씨, 뭐지? 이게 옛날에는 완전 뭐라 하지? 조금 약간 쓰레기 취급받았던 시절이 있거든, 이 문제가. 20번이. 이거 나왔을 때 아마 몇 월에 나왔지? 7월에 나왔나? 11월에 나왔나? 언제 나왔지? 그지. 그때 나왔을 때 쓰레기 취급을 받았거든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근데 지금은 뭐 아주 좋은 문제겠죠? 처음 나왔을 땐 이런 거지 같은 문제가 다 있노 이러면서. 마이너스 k구나. 마이너스 k. 어찌저찌 어떤 연산으로 풀릴 것 같다라는 느낌은 받을 수도 있어요.
A랑 K. A와 얘들아, 일단 A와 D의 좌표는 너네가 구할까? A와 D의 좌표는 구할 수 있을까? 그냥 대입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얘를 지나는 게 로그 함수니까 1 로그 함수 얘가 얼마가 되는? K가 되는 X값 얼마야? 1. 그래서 여기 X좌표 1이에요. 그리고 이 지수함수, 여기가 지수함수가 여기를 지나는데 얘가 또 x가 얼마인? 얘네 얘 x가 지금 얼마야? k야. 그럼 x에 k 넣으시면 얼마 돼? 1 돼요. 그래서 여기에 y좌표가 1이에요. 즉 여기가 지금 k, 1이고 1, k네. 그럼 2점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1이겠다. 이것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겠네 까지는 엄청 많이 구해요. 근데 이러고 나서 막 연산인 줄 알았는데 얘들아, 어쨌든 간에 내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나왔으니까 역함수를 한번 구해봤어. 이번에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좀 구해봤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얘와 얘의 관계가 혹시 보이니? 쟤와 쟤의 관계가? 이놈과 이놈의 관계가 보여? 어떤 관계가 있어? 똑같네요. K를 기준으로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몇 배가 된다는 거야?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로그 함수가 있었는데 내가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가지고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했더니 마찬가지로 이 역함수도 1, k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얘의 y값의 몇 배가 된다고? 2배가 된다고. Alright? 그럼 y값의 2배가 된다면 아마 이렇게 그려지겠죠. 같은 x에서 k 이후로 y값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원래 있던 놈이 2배네. 얘가 지수함수의 역함수고 얘가 원래 로그 함수예요. 원래 로그 함수예요. 그럼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1대 1이니까 이거 원래 있던 이 지수함수도 쫙 그려졌을 때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겠네요. 즉 너희들은 이놈을 이 길을 n이라 두고 얘를 l이라 두면 얘는 몇 l이 된다? 2l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래 놓으니 너네한테 지금 등식 몇 개 주어져 있어? 2개 주어져 있어. 연립하면 끝나요. 아시겠죠?